우리 염동원 프로는 유튜브 같은 거 좀 나왔었어요? 네, 뭐 몇 번. 제가 원래 그래도 잘 검색하니까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제가 잘 안 찍어서요. 안 찍어가지고요. 너도 말 잘하던데? 예? 아니에요. 말 재밌게 하는데. 아니에요. 응급환자 거의 저 응급실 아 진짜? 이라고 봐야 돼요. 말은 치우가 최고지. 네? 요즘에 방송 계속 하시더니 자꾸 아니, 이게 그냥. 화장하시려고 그러고 자꾸 아유, 그리고 막, 그냥, 막 나는 이런 거 격식 차리는 거 제일 싫거든. 잘 진행되고 있는 거야? 일단 오늘 취지는 우리가 오픈 토론을 하면서 요즘 골퍼들은 옛날처럼 골프를 편하게 못 치고 굉장히 막 어렵게 치니까 그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싶은 거거든. 그렇죠. 그래요. 요번에 이제 2탄으로 분위기를 좀 바꿔가지고 네. 그래서 진행을 합니다. 시작했어요, 저희. 아니, 그래요? 이거 얼굴 뭐 좀 안 만져줘요? 나 그냥 왔는데. 요즘에 방송 계속 하시더니 자꾸 아니, 이게 그냥. 화장하시려고 그러고 자꾸 만져주는 분장하시려고 거 그러고 그러니까. 자꾸 아니 얼굴에 여기 다 보톡스 맞고 그래서 뭘 또 만져달라 그러는 거야. 아니, 보여지는 게 중요하더라고. 아, 뭐 좀 이렇게 줄까? 괜찮아요. 번쩍거리지 않게? 네. 너무 번쩍거려요? 아니, 프로님이 얼굴 제일 지금 하얘세요. 다행이네. 인물 살았어. 얼마나 걸리세요 오시는데? 1시간 반 한 시간 걸리세요? 반은 기본이고 2시간 좀 막혀보면 2시간이라니까. 그쵸. 네, 거의 네. 끝이니까 거기는. 그래서 지금 올 내년인가 GTX인가 일산에서 뚫리거든. 네. 여기 강남에 15분 걸려. 한 18분. 올 말에 뚫린다 그러더라고. 18분 좋네요. 떨어 그러면. 완전히 그건 이제 최고지 뭐. 군산이나 그렇게 뚫렸으면 좋겠네요. 군산? 군산이랑 군산 무한. 군산 무한 좀 뚫렸으면 좋겠네요. 아 진짜 요즘도 우리 제가- 저 무한 많이 내려가겠다. 아니, 제가 이따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택시 2고요. 택시 1이에요. 네, 제가 이따 얘기할 건 지금 얘기하지 마. 나중에 또 얘기하면 진짜. 재미없으니까. 아니 근데 거기서 멀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우리 파주에서 간다. 얼마나 멀리 있어. 아니라니까요. 1년에 지금 자동차 키로수를 지금 따지면 그렇지 않다니까. 어디 위치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도 엄청 달리는데. 얼마나 뛰세요? 아니 얘들 시합까지 내 시합까지. 응. 그러면 그럼 1년에 프로님 꽤 3만 타시는데요? 킬로 정도는. 네네? 예? 3만. 3만이요? 그 정도는 안 되죠. 프로님. 그 정도는 3만 택시 은- 영업하기에는 부족하죠. 3만은 제가 한 5개월? 4개월? 그래? 네. 아, 이쪽은 진짜 택시 원이고요. 제가 저보다 많이 뛰는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거든요. 근데 갑자기 동훈이 얘기 듣고 몇 킬로? 아, 나는 택시 투 해야 되겠다. 저는 시드 전대 있죠. 여자들 시드 전대. 그때만 5천을 넘게 뛰어요. 그 열흘 안에. 그러면 한 4, 5만 원 뛴다는 거야? 5만은 4만, 5만 5만이 쉽게 넘어가죠. 저 이쪽은 넘어요. 네, 5만. 아니 시드전 때 그냥 내려가서 있지 않나? 아니요, 왔다 저는- 갔다요? 이거 왔다 갔다 해요. 지금은 이틀 정도 이렇게 있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30대 때 매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 와 진짜. 네. 왜냐면 연습장에 남아있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아. 스텝을 안 써요. 그때는 아, 제가 스텝을 안 쓰니까. 어떻게 그게 할지도 중요하더라고. 모르겠는데 스텝이 없는 게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죠? 지금은 못하거든요. 안 하는 다 있는데. 저는 있어야 있으니까 된다고. 아니, 있으니까 스텝 이게 없으면 좀 좋지. 엉키더라. 나 이제 인원이 있으니까 엉키는데 이제 그 적당한 스텝을 인원에- 교육을 잘 시켜야지. 그러니까 적당한 진짜 인원에 사람들이 안 진짜. 믿었어요, 형들이. 근데 이제 딜레마가 스텝이 머리가 크면 다 아, 네. 출가를 하지. 그렇죠.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걸 잘 영프로가 조절해야 맞는 거야. 나는 그것도 생각해봤어. 티칭 프로들이 아카데미 운영하면서 자기가 직접 혼자서 단독적으로 모든 선수들을 다 관리하고 그러면은 내가 아프면은 그러면 안 돌아가잖아. 그렇죠. 이게 잘 나가는 개인 병원 하는 의사들하고 똑같은 거지. 아, 그렇죠. 네. 의사가 아프면 안 네, 돌아가. 그냥 휴식이니까요. 그- 그냥. 맞아요. 이게 자기가 쉬어도 뭐가 이렇게 돌아가야 네, 되는데 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사실 필요하긴 하지. 근데 약간 저도 처음에는 몇 년 동안은 혼자서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그 혼자서 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 몸이 한계가 있으면 나중에는 신경을 제가 직접 써야 되는데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스텝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스텝을 계속 이제 네가 가르치고 네가 안 가르치는 애들 스톱해 아니면 다 같이 가르쳐 스텝. 다 같이 가르치는데 어. 스텝들 교육을 시키죠. 이 친구는 스윙이 이거니까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봐라. 그러면서 따다닥 구분을 하는데
처음에는 동문이 느낌이 저는 많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혼자서 다니고 시합도 제가 직접 가서 애들 봐야 되고 다시 돌아와서 또 레슨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좀 바뀌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차라리 조금 더 되게 형칠하고 잘 가리키는 스텝이 있는 게 오히려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좀 스텝이 저는 밑에 3분이 더 있는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학생도 놓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해? 얘 이렇게 가르치자. 네. 당연히 저희는 해야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1번, 2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보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날 빼놓고는 학생들 그럼 같은 스텝끼리 모여서 해? 아니면 학생 데려놓고 해? 타석에 있으면은 같이 가서? 하죠. 예, 같이 가서 보죠. 이렇게 그래 나도 그거를 궁금했어. 나도 그렇게 하는 게 낫나 아니면 우리끼리 얘기하고 가나. 근데 애들한테 그것도 나는 같이 있을 때 내가 얘기하는 보기엔 게 2개가 다 필요하지. 두 개 다 필요하죠. 애들 앞에서 할 얘기가 있고 또 애 모르게 또 스태프끼리 우리끼리, 또 얘는 좀 이러니까 뭐 어디가 약하니까 뭐 어디가 강하니까 이렇게 하자 그렇게. 우리는 그 300m 정도 치는 야외에 트랙맨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하고 이제 안에 그 퀴드 이런 거 있잖아. 그것도 네네네. 안에 퀴드 넣어놨어. 그럼 거기서 우리끼리 얘기하다가 나가서 같이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은 나는 스텝이 아무리 봐도 자기들 나름대로 치는 공이 있잖아. 스텝도 나하고 틀리잖아. 나는 탈골스윙이라 그렇죠. 하지 마. 그렇죠. 탈골스윙이라 하지 마. 탈골스윙이 뭐가 있어? 그 탈골스윙이라 하면 사람들이 막 힘 빼면 끝나는 줄 아는데 그런 거 있잖아. 이게 뭐지? 이 탈골스윙 자체가 막 내가 그 탈골스윙이라는 말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서 그 말을 계속 맞춰가면 안 되거든. 네. 아니 몸을 써야 될 때는 몸을 쓰고 네. 힘 빼야 될 때는 힘을 빼고 네, 그래야 네.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은 구별을 막 하기를 원하고 저 사람 탈골스윙인데 뭐 이렇게 하나 뭐 이렇게 막 모르는 소리를 하는 거지. 그때 우리가 무슨 스윙이야? 뭐 지지 스윙이 아니잖아. 네, 그렇죠. 무슨 우리가 원래 골프 스윙에 무슨 스윙이 어디 있어? 그 교수가들이 자기 이론을 하나의 그 선택지를 알려준 것 뿐이지. 아니 그런 얘기를 좀 이따가 그 주제 지금 돌아오고 얘기할 때 있는 하자.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 오프닝을 안 아니 이걸 해가지고 그냥 쓰면 돼요. 이거 쓰긴 이제 쓰는데 하나만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하고 여기서 편집해서 쓰면 되는 정식으로 오프닝 하지 말고 거예요. 그럼요. 괜히 분위기 이렇게 뻑뻑해질까 편집해서 봐? 쓰는 거지. 그지? 저는 다 괜찮아요. 여기 자꾸 저를 보고 그지 그러니까. 아니 고프로님하고 저기 고프로님 채널이니까 고프로님하고 고프로님이 하시는. 이 프로님은 아니. 시호 형은 엑스퍼트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걸 네. 만들어 놓고 하잖아. 저는 완전 지금 너 깐난하게. 나보다는 아예 그냥 저는 깐난하기. 네. 무슨 깐난하게. 영 프로가 몇 살이에요? 둘이 어떻게 차이가 어떻게 나지? 한 살 형이에요. 한 살 형. 저 그러면 중학교 때부터- 경력이 꽤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초등학교 때 봤지.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봤죠. 네, 진짜. 계속 시합 때 뭐 민준이 시호 형 뭐 다 봤죠. 같이 이제 나는 김성현 염동원 프로라는 이름을 사실 들어본 지가 미안하지만 사실 몇 년 안 돼가지고 네네. 그래가지고 네. 골다이제스트에서 네. 거기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딱 제가 시합을 잘 못 쳤어가지고요. 네. 야, 너가 시합을 잘 못 쳤다 그러면 나는 시합을 안 쳤다 그래야 된다. 얘는 선수생활 오래 했어. 그래서 보니까 골다이제스트에서 갑자기 순위가 탑 10 안으로 탁 들어와서 맞아요. 요번에 1위 했지 않았나? 아니요. 1위가 또 여기. 바뀌고 막 둘이 서로 막 작년 바꾸고. 재작년 1등입니다. 재작년 1등. 나는 왜 골프 다이셔도 연락 안 와요? 나는 무시하나? 안 왔어요 이번에. 아니, 왜냐면 너무 그- 유튜브 인원이 많으시니까. 나는 나병원 프로 같은 경우도 되게 열심히 하고 이제 레슨 경력도 어느 정도 쌓이고 근데 나 그러면은 골프 다이셔서 근데 난 근데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그래요. 뭔데? 기준이. 기준이 일단 첫 번째는 투어 프로 나 기준. 투어 프로들 투어 프로들 이렇게 하는 기준이니까 것들이라. 그럴 수 그래서 있겠죠. 그런 것 같아. 그 투어 프로들한테 서베이를 해요. 이렇게. 맞아. 걔네들이 이제 말을 해줘. 그 다음에 그렇게 네. 하면은 나는 좀 사실 임진환 평가적- 프로님도 투어 프로 논지 오래되지 않으셨나?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선발된 그 프로들 중에 또 상호 평가를 또 하고요. 네. 그러니까 형, 나도 내가 항상 얘기해요. 너도 이번에 네. 세 가지 캐테고리가 있다 그러는데 선수들 지금 투어 프로들 투어 프로들 걔네들한테 설문을 하거나. 설문을 해가지고 추천해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한 50명 정도의 프로들을 거기서 이 사람들이 선별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상호 평가해 달라고 보내주고 이번에 3명으로 늘어난 거. 그리고 맞아. 그리고 나서 일반 온라인 투표를 하고 근데 온라인 투표 사실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근데 나도 사실 이번에 황당했던 게
처음으로 창호평가 그거를 아예 안 보냈어 나한테. 그래. 그래서 난 했는지도 몰랐어. 나 잡지 보고 이런 거 했네. 근데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위안을 받는 게 창호평가에서는 내가 이름이 올라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프로들은 나를 인정을 해준 거지. 그렇지. 근데 골프 다이제스트는 이제 너는 이제 아웃이다 이거지. 또 이렇게 너무 그렇게 돼가지고 선수 유지로 있으면은 아무래도 점수가 확 올라가죠. 나는 나병관이 그 50명 안에 리스트에 안 올라갔다는 것도 한 50명한테는 보냈을 테니까 상호평가. 50명 안에 던데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그게 좀 50년. 약간 저는 그거는 몰랐어요. 사실 요번에 그냥 솔직히 좀 신뢰를 잃었어요. 그 투어 선수들한테 그 설문을 해서 자기가 배우는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선생님을 투표를 하고 그게 투표가 2표인가 3표 이상 나오는 사람이 선정돼가지고 상호평가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거거든요. 나는 그래서 저도 중고연맹 학생들을 유지로 하니까 선수들이 되면 다 우리 시우나 동훈이 형 이쪽으로 보내야지. 아니에요. 아닙니다. 선수 맞아요. 되면 나는 그 인자 시작하는 학생들 참 나 처음에 그 골프의 재미를 좀 느끼고 막 그런 쪽으로 나는 집중적으로 하니까 아무래도 그 투어 정도 나도 그 프로들 이렇게 되면 그 알아서 각자 하라고 하거든. 중학 고등학교를 거쳐서 프로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네. 각자 이제 네가 알아서 이제 가 그렇게 하니까 그런 애들이 이제 너희들 찾아가는 거지. 뭐냐면 그렇게 찾아가고 중고등학교 때 이제 골프를 진짜 새로 시작하고 막 이럴 때 좀 더 흥미를 느끼고 막 이런 쪽으로는 내가 많이 이렇게 애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은 좀 사랑스럽게 본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자,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2탄인데 우리 저 염동훈 프로는 이제 나 처음에 네. 그 영상 같은 거 이렇게 보니까 네. 아, 이 사람이 요즘 굉장히 그 선수들을 많이 지도하고 이런 거 내가 들어서 네네네. 선수들 통해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해솔리아 네네. 연습장에 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들을 사실 더 듣고 싶고 아, 궁금하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좀 세대가 좀 아우러져서 이렇게 놓고 보면 딱 잘라가지고 우리는 기성세대 그리고 신세대 이렇게 놔줘도 될 것 같아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인스트럭터로서 지도자로서 골프에 대해서 전반적인 좀 내용을 좀 얘기를 네네.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 자리를 만든 거예요. 갑자기 내가 더 오프닝을처럼 얘기하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진짜 오늘은 무슨 나는 난상 토론도 괜찮고 서로 불편한 얘기해도 괜찮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마음을 내려놓고 경청을 하고 그리고 내가 대략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그러고 미리 카톡을 다 보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테두리 안에서 네네.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네, 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아, 일단은 염동훈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좀 생소하기도 할 거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제 뭐 넘버 원, 투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인스트럭터니까 오늘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구독자들이 알아가리라 생각을 하고 나는 그거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는 이런 인스트럭터다. 나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이런 류의 레슨을 한다. 사실 이런 주제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나는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미국에서 PGA 과정을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그런 주제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냥 가서 막무가내로 레슨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자기가 추구하는 레슨을 해야지 그래야지 레슨을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네. 이런 주제로.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플로리다 살다 보니까 거기 있는 혜택이 유명한 프로들이 거기 티칭 프로들이 많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골고루 이제 좀 레슨을 받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영향 제일 많이 받은 건 데이빗 레드베터인데 그 밑에서 통역을 많이 했어요. 한국 선수들 올 때마다. 네네. 그러니까 레슨을 그냥 거의 여과 없이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레슨을 하는지 그거를 몇 년을 거쳐서 파악을 하게 되고 뭐 릭 스미스한테도 가서 레슨 받아보고 내 인생 최악의 레슨 경험은 마이크 밴더라는 사람입니다. 마이크 밴더 알아요? 네, 알죠. 한국에도 왔었잖아요. 네. 근데 제이골프 있을 때인데 나더러 마이크 밴드하고 같이 레슨을 진행하라 그래서 나 그때는 안 한다 그랬어요. 나는 너무 이 사람 레슨이 싫은 거야. 내가 받아보니까. 그래요? 나는 진짜 그때 진짜 나한테 큰 돈이었는데 네. 5번 레슨에 그 내가 로컬 투어를 뛴다 그러니까 프로 디스카운트에서 750불을 이제 5회 레슨.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뭐그 정도 받을 수 있다 그러는데 750불을 내고서 선물을 내고 레슨을 받는데 2번 가고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레슨이 엄청 주입식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내 문제점은 리듬하고 타이밍 이런 거 중시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 스웨이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스웨이 못하게 이 다리 사이에 농구공을 끼고 스윙을 그 사람 바디 스윙 하잖아요. 네네. 플랫하게 해서 여기 뭐 철 같은 거 대놓고 벽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사람 여기서 이러고 치려는데 나는 공이 뜨지도 않고 완전 쉔크나고 가끔 하나 맞는 게 한 2m밖에 안 뜨고 그러는데 뒤에서 You have to do it 막 엄청 주입식으로 막 정열적으로 레슨을 하는데 한번 바꿔가지고 너무 힘들다.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봤는데 두 번째 딱 하고 나서는 나 이 사람한테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받은 레슨 중에 거의 최악의 경험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나만의 레슨 철학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경험 많이 나중에는 PGA 과정 할 때 누가 그런 얘기 하길래 곰곰이 생각해보고 나는 이해하는 골프를 레슨을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주입식으로 막 하는 것보다 이 사람의 머릿속을 파고 들어가서 이 사람의 말투나 성격이나 뭐 이런 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좀 약간 적당히 논리적으로 설명도 해주면서 아니면 어떤 때는 대충 설명해주면서 이 사람이 좀 머릿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레슨을 해야겠다. 그런 게 나만의 좀 철학이 된 것 같아요. 되게 내가 거창하게 얘기하긴 했는데. 아니 근데 마이크 밴더면 그 우리 형님보다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인데 형님이 들었을 때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야, 큰일 났네. 아니, 그러니까 성향이라고, 성향. 근데 영상을 보시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을 가르쳤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게 호불호가 갈리는 호불호가 거예요. 있지. 잭 존슨은 마스터스 네. 우승을 했잖아요. 그 네. 사람은 그래서 유명해진 거고, 우리나라 선수도 몇 명이 갔는데, 이선화 선수도 네네. 옛날에 받았고, 뭐, 김주미도 갔고, 맞아요. 꽤 이제 네네. 많이 맞아요. 갔는데, 근데 그런 게 이제 그 사람의 성향인 것 같고,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부치아몬 같은 스타일을 나는 좋아하는 게, 언제 마스터스에 가서 이렇게 봤는데, 연습장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수들 레슨하는 거를 쭉 보니까, 뭐, 필 미켈슨부터 뭐, 프레드 카플스 뭐 다 부치아몬이 혼자 레슨을 다 하는데, 오전부터 오전 끝나고 오는 선수들까지. 근데 탁 보면은 스윙이 크게 안 변하고 조금 좋아지는 정도. 그러니까 내가 부치아몬 그때 레슨하는 거 보고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액션만 봐도 뭘 하고 있는지 알잖아. 그러니까 이걸 막 다 뜯어고치고 자기가 막 말을 많이 하고 이게 아니고 선수들 말을 많이 들어주고 그러면서 거기서 조금씩 교정을 하니까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확실히 그러니까 선수들이 많이 찾는구나. 나이가 좀 있어 보이던데 그렇게. 부치아몬 나이가 많아요. 근데도 그때 그러니까 그렇게 한 열정이. 10년 전인가. 그러니까 그때 한참 네. 유명해졌을 그런데도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엄청 힘들 텐데. 열정이 있고 그리고 레슨하는 스타일이 일단 나는 너무 그런 게 존경스러운 거죠. 자, 그러면은 이시우 프로는 어떤 레슨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학생들한테? 어떤 레슨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자기만의 칼라 아니면 나는 이런 레슨을 추구한다 이런 게 있어요. 되게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은 뭐 TV에 나와서 레슨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편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레슨을 하고 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윙에도 자기가 좋아하는 명칭 같은 거나 이런 걸 좀 붙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명칭으로 성공한 친구죠. 네. 신의 한 수. 투어를 뛰는 선수들이 이렇게 교습을 받는 선생님을 보면 다 색깔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희 팀에 있는 선수들 중에 뭐 박현경 선수라든지 배소연 선수라든지 이런 물어봐요. 오히려 저한테 저희 팀은 무슨 색깔이 있어요? 프로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중심 잘 잡는 게 색깔이지 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투어를 그렇게 막 엄청 유명한 선수도 아니고 나름대로 2부 투어랑 1부 투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뛰다가 안 돼서 이제 레슨을 하면서 레슨을 일단은 좀 저는 많이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 레슨을 많이 하다 보면 스킬이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아마추어 분들 레슨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공을 칠 때 보면 손을 많이 쓰고 근데 이제 TV에서 나오는 거 보거나 이런 잡지책 같은 데서 보면 뭐 큰 스윙을 해야 된다 바디턴 스윙을 해야 된다 뭐 항상 그런 얘기들 하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혼자서 하게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중심 축에 대해서 조금 저는 되게 예민하게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축에 대한 거를 조금 먼저 선수들이 어떤 선수들이 오든지 간에 뭐 스윙이 플랫하거나 뭐 업라이트하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일단 축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를 먼저 체크를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선수들한테도 뭐 어떤 스윙이에요 저희는 그러면 중심 잘 잡는 회전하는 스윙이지 골프가 중심 잘 잡고 잘 돌면 끝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철학이라고 얘기할 것까지는 없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중심을 좀 잘 잡고 회전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레슨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 레슨도 하고 레슨을 하고 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뭐 유명한 선수들 아주 예전에 프레드 커플스나 아니면 그 전에 뭐 잭 니클라우스나 이런 선수들을 봤을 때 베너건이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찾아보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교습을 한다라고 하면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 유명한 선수들이 스윙이 다 바뀌면서도 유지는 하고 있는 게 계속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통점을 가지고 제가 레슨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레슨하다 부족한 게 있다라고 생각해서 또 호주로 좀 짧게, 아주 짧게 여기 호주에서 아예 학교를 나왔으니까 진짜? 네, 호주에서 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호주로 골스코스 쪽으로 가서 제가 좀 짧게 거기서 이제 코스 연수를 좀 한번 해보고 내가 생각했던 게 좀 많구나 이런 게 그래서 그런 확신을 좀 가지고 와서 지도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어떤 코치한테 감명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경우라기보다는 제가 그냥 좀 경험을 통해서 아니면 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좀 찾아간 케이스 같아요. 그래서 중심축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슈퍼님이 이제 어떻게 나는 이런 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그 몇몇 선수들 있어요. 뭐 이성호 프로, 배소연 프로, 그다음에 그 박현경, 뭐 예를 뭐 고준영 프로 뭐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뭔데요, 그게? 확실히 축이 진짜 잘 잡혀 있어요. 근데 선수들은 다 축 잡잖아. 근데 이제 그래도 그 조금 그 더 유난히 저는 네. 더 거기 되게 약간 네. 좀 성호. 예민해요. 성호도 그렇고 배소연 프로도 배소연 뭐 네. 민규도 그렇고 올해 김민규 프로가 사실은 되게 오랫동안 이경훈 프로님한테 레슨을 받았어요. 거의 뭐 이경훈 프로님 아들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진짜. 뭐 잘 돼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걸 수도 있죠 사실은. 근데 처음에 왔을 때 너무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머리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다행히 뭐 한국오픈도 우승하고 먼싱도 우승하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유러피언 투어 카드를 받아서 이제 나가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사실은 어떤 색깔을 가지고 레슨을 해야지 그 레슨의 깊이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저는 좀 공감을 하는 게 제가 선수들한테 이 선수는 이게 문제니까 이걸 맞춰서 레슨해야지 하다 보면 또 다른 선수 맞춰서 하다 보면은 이게 기준점이 없어지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뭐 제가 특별하게 얘기할 게 별로 없어서 근데 중심점에 대한 거는 되게 예민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선수들한테. 그리고 우리 영동훈 프로는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아니면 내가 하는 네. 레슨 철학이나 저도 뭐 특별하게 철학이라고 할 건 없고요. 먼저 얘기해서 다행이다. 중심 쪽에 얘기했으니까 일단 아니 뭐 충분히 겹칠 수가 있으니까. 저는 회전. 회전. 이제 저는 회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골프는 원운동이기도 하고 헤드가 계속 움직이면서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헤드가 움직이려면 몸의 일부가 전체적으로 다 움직여야 되니까 이제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몸을 많이 써서 문제가 될 때도 있죠. 이제 그래서 회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저만의 어떤 그 기준들이 있어요. 스윙을 볼 때 완벽하게 모든 선수들이 다 모든 걸 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오차 범위를 두고 일단 그 안에 들어오는지 먼저 찍고 확인을 해요. 그러고 나서 대화를 하죠. 근데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앞서서 저한테 많이 오는 선수들은 대부분 응급환자들 거의 저 응급실이라고 진짜? 봐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런 거를 좀 좋아해요. 내가 스윙을 고치는 데 있어서 시합을 몇 개를 포기해야 된다.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선수들은 시합을 하면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공이 안 맞는다고 스윙을 바꿔서 뭐 몇 개월씩 못 나가거나 그러면 어쨌든 뭐 생계 유지도 안 될 뿐더러 감각을 잃을 수도 있고 물론 필요할 때는 해야 되지만 저는 이걸 가지고도 지금 당장 시합 나가서도 조금 더 지금보다 좋아질 수 있고 또 다음 시합 때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고 또 그 다음 시합 때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래서 항상 저희 연습장에 그 분석실에 야 이거 분석실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응급실이라고 바꿔라. 제가 제 응급 처방을 안 하시고. 그래서 저는 먼저 일단 파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이제 그때 이제 제 색깔을 조금 더 넣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지금 프로님 제가 연속으로 지금 5개를 떨어지고 있고요. 팁박스에 올라가면 어떻게 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시합을 해야 되잖아요. 하면서 이제 이어나가야 되니까 저는 살짝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게 늦게까지 연습장에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또 응급실 운영하고 있는 거냐고 이제 이렇게 영동훈 얘기를 프로의 하는데, 색깔은 그럼 뭔데요? 회전? 일단 네 회전, 올바른 회전 그리고 어떻게 하면 몸을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힘을 전달을 좀 할 수 있을까? 요즘들 많이 얘기하는 뭐 바디턴 네, 스윙. 바디턴이나 뭐 하체 움직임이나 그쪽에 조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네. 호주에는 언제 갔다 언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여기서 이제 한국에서 시합을 하고요. 아버지가 좀 더 큰 무대로 나가라. 그래서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있다가 미국에 한 1년 있었어요. 텍사스에 1년 있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호주로 돌아가고 거기서 선수 생활을 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테스트 보고 이제 시도 받고 했죠. 그래서 KPJ 네. 한국에서 시합도 그럼 뛰었었어요? 네, 뛰었는데 뭐 잘 치진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희 그 아주 어릴 때는 골프 신동이었어요. 진짜. 그래서 아니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뭐 저희 나이 또래나 저희 밑에 위아래 이렇게 한두 살 터울이 있는 아이들 중에는 사실 염동훈이가 탑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아니 제일 잘 중학교 한 쳤고 3학년 때까지 잘 쳤어요. 아니 잘 진짜? 쳤고 잘 쳤고 네. 그다음에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호주로 유학을 보냈구나라는 생각할 정도 다 납득이 될 정도로 쟤는 골프를 잘 큰 치니까 그림을 그리셨네. 그래서 PGA 투어를 가게. 네, 열심히 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잘 풀린 게 탐킴이고 김주영이. 그렇죠. 네네. 네. 그럼요. 근데 이제는 뭐 지도자의 길로 갔으니까 탐킴 같은 선수를 키우면 되니까. 네. 거기서 그게, 보람을 느끼고 있죠. 네, 지금은. 충분히 대리 네. 만족이 되니까. 자, 우리 탈골 스윙 나병관 프로의 레슨 철학은 탈골인가요? 탈골 스윙이라고 딱 이미 정해져 버렸는데. 손짓부터가 벌써 탈골이 돼. 근데 이제 이게 사실 학생들하고 일반인 이렇게 아마추어 분들을 가리키는 데 있어서 좀 다르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내 색깔은 있지만은 왜냐하면 그 몸의 기능적인 측면이잖아. 이 기능적인 측면이 완전히 다르거든. 그래서 학생들 가리킬 때는 나는 이 탈골 스윙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선수들을 가리키듯이 학생들은 좀 그렇게 깊이 있게 이렇게 가리키고 시간을 두고 가리키는 거고 일반인들 가리킬 때 이제 일반 우리 아마추어 분들은 저희 이렇게 할 때 주로 탈골 스윙을 많이 얘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가 보면은 뭐 원플레인 스윙이니 투플레인 스윙이니 예전에 내가 영상 한번 올렸더니까 어떤 사람이 댓글에 요즘에 뭐 지지 스윙 그런 것도 말도 못하는 그 프로님 당신은 프로입니까? 왜 이래 그래서 아니 그러면 타이거 우즈가 지지 스윙도 할 줄 알고 뭐 저것도 할 줄 알고 뭐 이렇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댓글을 이렇게 달았더라고.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곳이 여기는 탈골 스윙인데 여기다 거기다 그런 말씀을 하시냐 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워. 네. 여기 보면은 내둬도 우리 오늘 토론하는 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싸워. 좀 머리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머리 좀 식혀주려고. 네, 그런 것 측면을 보면서 나도 그 싸우는 과정에서 가만히 보고 제 3자로서 보면 거기서 배우는 게 많아요. 이걸 이렇게 받아치고 이렇게도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사실 이 탈골스윙 이름을 이렇게 내가 짓긴 했습니다만은 내 스스로가 내가 거기에 빠져들지 않으려고 꼭 철학이라 하면 내 스윙이 내가 꼭 여기에 만약에 우리 연프로 만나면 좀 몸을 쓰는 쪽에 회전에 그 관계가 있고 이 학생이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좀 관점을 두고 또는 축을 유지하는 쪽에 좀 벗어난다. 그럼 나는 이렇게 좀 유연하게. 사실 제가 사람들은 탈골스윙이니까 무조건 힘 빼고 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사람들 저를. 근데 그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막 오징어처럼 흐물적거리면서 그러면 치게 되는 줄 아는데 힘을 뺨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효과 그잖아요. 그 힘을 빼야 스피드가 더 세다. 어떤 이런 걸 강조하려고
이 탈골스윙이라는 말을 지었지 제가 막 무조건 힘 빼면 됩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제가 내 스스로가 빠져들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뭐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보수다 그러면 보수 여기에 틀에 맞춰서 내가 어떤 거 있으면 억지를 쓰게 돼 사람이. 너무 하나에 가지가 되면은 그걸 맞추려다 보면 억지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한쪽으로 가지 않게. 네. 그리고 사실 그거 어느 정도 약간 그 유도리 있게 하는 게 사실 누구나한테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지금 일반인 레슨을 하고 있나요? VIP 안 할 리가 없어요. 무조건 가만히 안 놔두거든요. 그죠? 그 회장님들이 벌써 이렇게 딱 그거 네, 연락이 넘버 오거든요. 1, 2에 올라가면은 이제 레슨을 신청하고 할 텐데 그렇다고 막 무작정 거절할 수는 없고. 근데 그런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한테 중년이 되고 이런 사람들한테 센터 잡아놓고 스윙하라 그러면 엄청 뻣뻣해질 거라고. 그 기능적인 그렇죠. 측면이 문제가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런 거를 좀 맞게끔 유도리 있게 네네. 좀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약간 어떤 방식도 방식인데 이제 문제를 알아야지 고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일단 저는 먼저 그걸 잘 보려고 노력을 해요. 뭐가 이 사람한테 필요한지, 뭘 더 해줘야 되는지. 그러고 나서 이제 방법은 이제 또 그 다음에 또 찾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댓글에 달면서 이제 사람들 뭐 GG 스윙도 얘기하고 막 그랬다 그러는데 사실 그런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도 좀 나는 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좀 약간 이렇게 혼합되기도 한 건데 새로 유행하는 스윙들이 항상 있는 것 같고 그 전부터 보면 그러니까 유행한다는 스윙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들. 네네. 나는 그게 내가 기억하는 건 스택 앤 틸트가 그랬고 스택 앤 틸트가 유행하면서 이전까지의 골프 스윙은 다 잊어라. 네. 이 신개념의 골프 스윙이다. 그때 그 에런 베들리 우승하고 에런 베들리 찰리 걔가 위가 뜨면서 되고 막 그러면서 나도 거기에 한참 동안 내 후배가 스택 앤 틸트 스윙에 대해서 나한테 막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나보고 나 이것도 모르냐고 막 했던 친구 있어. 걔 골프 그만뒀어. 안 돼. 옛날에 그 저기 파라다이스였는데 지금은 이름 맞아요.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색깔이 되게 웃겼던 게 네. 내가 가운데를 쓰고 한쪽에는 그 프로님이 뭐래 그쪽 아카데미에 행케인이 스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윙 네, 플레이를 네, 만드는 네. 약간 둘러치는 거기에 그때 강성훈도 있었고 그러니까 행케인이 아카데미가 있고 이쪽에는 명주성 아카데미가 있는데 거기서는 다 스택 앤 틸트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칼라가 있는데 우리 애들은 가끔 중간에 나한테 물어보는 거지. 저쪽은 다 저렇게 치고 이쪽은 다 저렇게 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도 치고 저렇게도 쳐요? 그래서 야 우리는 짬뽕이야. 나는 속으로는 그냥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나는 사람마다 체형이 다른데 굳이 저렇게 일관적으로 스윙을 할 필요가 있나 좀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실 그 스윙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학생들 지도하다 보면 학생이 어떤 영상을 보거나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어. 근데 그 스윙이 예를 들면 요즘에 막 이렇게 해갖고 회전하고 발 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GG 스윙. 예, 우리가 스윙할 때 그게 필요는 하지만 그걸 알긴 하지만 그걸 강조한 나머지 이제 이 학생이 그걸 한번 그렇게 하고 한번 맞았다고 생각해봐요. 만약 예를 들어서 무슨 손맛을 좀 느껴버렸어. 굿샷이 나와보니까 그럼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가르치는 스윙보다 여기 어떤 선생님이 이 스윙을 한번 해보니까 얘가 그게 신기루를 경험해보는 거야. 이제 그게 마치 그게 다인 줄 알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런 했던 학생을 내가 가르치는 제자 중에 그래가지고 나하고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생겨. 그냥 그게 다인 줄 아는 거야. 네. 그래갖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다른 말은 안 들리는 거야. 그래갖고 막 이것만 하고 올리고 그걸 막 하는데 내가 그 다음에 이제 레슨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또 이렇게 되더라고. 그쵸. 이게 학생들은 뭔가 누가 어떤 새로운 뭔가를 이렇게 특히 영어 좀 접목해서 써버리면 애들은 그게 좀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우리 세계에서 우승 제일 많이 하는 그 친구가 돈 많이 버는 그 세계 랭킹 1, 2위 하는 그런 친구들이 스윙이 좋아서 우승한 거 아니잖아. 점수를 잘 내서 우승한 거야. 그렇죠. 스윙 외의 것들이 더 많은 걸 비중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뭔가 자꾸 얘기하면 스윙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금방 그 하나에 집중해 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갖고 다른 것은 보이지가 않는 거지. 근데 이게 되게 스윙이 중요한 파트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아시겠지만 엄청 중요한 파트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좀 공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파트가 있고 조금 덜 중요한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더 덜 중요한 파트가 있는데 선수들은 이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하는 스윙이 이제 골프의 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좀 안타까운 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 중요한 파트의 스윙을 뭔가 본인이 이게 골프의 전부라고 생각해서 골프를 내가 이거를 하고 마니를 이걸로 결정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너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사실 선수들도. 왜냐면 스윙이 안 좋아도 사실 스코어를 잘 만들어내는 선수들은 또 투어 생활을 또 이어가면서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어린 선수들은 일단은 스윙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되게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나는 진짜 많아요.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게 이 애체능 있죠, 애체능. 우리가 지금 애체능이에요. 이 애체능은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있어야 상대방이 들을 때 어떤 호소력이나 전달력이 더 강하다고 생각해. 네. 우리가 다 선수생활 했고 골프를 오랫동안 쳐봤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전달하는 건데 요즘에 좀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고 싶은 게 어떤 그 세미나 같은 데 갔다 와. 네. 그래가지고 이런 프로들이 그걸 딱 그대로 갖다 와서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더라고. 흉내를 내고 이렇게 있어요. 네네. 그런 거 봤을 때 그 깊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천장이 차이가 나거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경험해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누구한테 배워서 마치 자기가 아느냐 이렇게 설명하는 그렇죠. 친구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야 이제 우리가 주로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나도 이렇게 쓱 한번 훑어볼 때 보면은 이게 이제 쓱 훑어봐. 네,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사실 솔직히 어드레스만 딱 서는 거 보면 이 유튜버는 이 아, 프로는 네. 수준이 공 좀 오랫동안 내공이 있다 네. 없다 이게 딱 느껴지잖아요. 근데 가르치는데 막 구독자는 많이 있는데 현명한 말솜씨로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내가 속으로 이제 말은 못해요. 왜냐면 팬들이 강하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혹시 느낀 거 없냐고 나는 느끼고 싶어. 있죠. 있어 너도?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고기를 안 먹어봤는데 고기 먹어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깊이가 약하거든. 근데 저는 솔직하게 저도 이제 주니어 선수들이 있으니까 응? 주니어 선수들한테는 내가 마지막 조에 갔을 때 느낌이 이랬고 우승 퍼터가 남았을 때 이랬다라고는 제가 얘기를 해요. 그지? 왜냐면 저는 주니어 때까지는 우승을 해봤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프로들한테는 제가 그 얘기를 하지는 못해요. 왜냐면 제가 프로시합 나가서 막조에서 쳐본 적도 없고 우승 퍼터를 경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거든요. 제가 안 해봤는데 그걸 이럴 거야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냥 뭐 내 친구나 뭐 후배나 선배들이 이제 우승했을 때 우승하고 나서 이제 어땠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이런데 이런 사람도 있더라라고 얘기는 해줄 수 있지만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네. 아까 이시우 프로가 얘기한 것처럼 그게 이제 경험치가 쌓이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많은 선수들을 지도하다 보면 네네. 나는 거기까지 안 가봤지만 네네네. 거기 간 선수들의 피드백을 피드백을 받아서 가지고, 네. 아 이때 이런 느끼겠구나. 아니 꼭 경험해야지만 잘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공부를 해서 그런 분도 있지만은 이제 특히 예체능에는 자기가 우승한 그 경험의 그때의 감정. 네. 그러니까 저도 레슨할 때 보면 제가 이번에 우승 한번 하고 왔어. 내가 이제 챔피언스토에서 우승했어. 아니면은 이번에 막 상위권 우승했어요, 이번에? 언덕 받쳤어. 이번에 우승하셨어요? 우승했어요 진짜? 아니 저번에 했고요. 첫날 손도 갔다가 둘째 날 그냥 가버렸어 다시. 아 진짜? 어쨌든 근데 그렇게 잘 됐을 때 와서 레슨 잘 돼요. 기가 막히게 막 말이 잘 나와. 그랬을 때. 근데 그건 내가 보기엔 자신감이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그게 전달해주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안 떨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많이 해요. 네가 아직 그 상황을 못 가본 거야. 정말 마지막 한타에 그쵸. 유승에 남겨뒀을 때 저쪽에서 한 60등이냐 50등이냐 30등이냐 40등이냐 할 때 그때 그 퍼터 하나하고 1등하고 2등의 차이는 그 퍼터 하나가 그 감정이 그때의 감정은 서로 다르다. 확실히 저도 많이 느끼는 게 뭐 저도 선수 생활을 이렇게 주니어 때부터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꼭 그런 경험치가 중요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요즘에 보면은 인스타에 레슨하는 프로님들이 워낙 많으시잖아요, 사실은. 근데 꼭 나이가 이렇게 많아야지 레슨을 잘한다, 아니면 어린 친구들은 레슨을 못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자격증을 요즘에는 어떤 레벨 1을 땄다, 뭐 아니면 내가 어디를 이수를 받았다, 수료증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올린단 말이에요, 사실은. 맞아. 근데 그게 아마추어 분들이 봤을 때는 하나의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그 레슨에 대한 깊이에 대한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어린 친구들이 이제 프로 테스트를 도전했다가 떨어지고 어떤 티칭 프로 같은 거를 일단 따야지 레슨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따고 난 다음에 어떤 수료를 막 여러 가지를 해요. 막 돌아다니면서 어디 수료도 하고 어디 수료로 하고 이렇게 막 올려가지고 이제 인스타에다 올려가지고 이제 뭐 DM을 받아가지고 레슨한다 이런 걸 볼 때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조금 이런 거는 좀 되게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사실. 저도 뭐 뭘 조심해야 되겠다, 뭘 이런 거를 제가 아마추어 분들한테 말씀드리기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경험이 쌓이고 이 시행착오가 좀 있으면서 이 수정이 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마추어 분들이 좀 잘 선별해서 좀 레슨을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한국하고 미국, 호주도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좀 외국하고 기준이 약간 다른 게 한국은 자격증을 되게 따지잖아. 그래서 내가 어떤 자격증이 있다. 이거를 이제 자꾸 이제 보여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사실 상관없는 거죠. 그거. 외국에서는 상관없어요. 내가 어디 가서 내 이력서를 낸다 그러면은 내가 어디서 몇 년을 일했고 뭐 내가 1년에 레슨 몇 개를 한다. 몇 시간을 한다. 그게 어마어마한 경험치인데 네네. 그게 항상 이력서에 들어가는데 한국에서 내 이력서를 프로들 받아보면 내가 어디서 근무를 몇 년을 했지 이것만 나왔지 레슨 양은 아무도 안 적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적어요? 레슨 양 모를 거예요. 한국은 아마 한국은 그 그런 개념이 기준이 없어.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10년을 티칭 프로로 근무했으면은 이 사람 경력이 10년이구나. 근데 10년 동안 레슨 뭐 한 1000개 한 사람이 있고 10,000개 한 사람이 있지. 그럼 그 10,000시간 동안의 그 경험치가 쌓이는 건데 난 아마 그게 좀 뭐 안타깝다. 파일럿만 아마 인정할걸요. 운행 시간, 비행, 아, 그러네. 총 비행 마찬가지다. 시간. 네, 시간을. 그래서 아마- 얘기한 것처럼 난 그 뒤에 공감하는 게 내가 보기에는 레슨을 이 사람이 괜찮은 레슨 프로다 이 사람 그거를 평가하는 기준이 공부를 많이 하든가 네. 경험이 많던가 아니면 두 개가 다 쌓이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한국은 일단 뭐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냐. 근데 자격증이 아니잖아요. 회원증이지. 회원증이 그쵸, 이거 어떻게 국가 보면 자격증. 그러니까 국가 이 사람은 자격증이 여기 회원이고 아니니까. 여기는 네. 여기 근데 다만 네. 좀 더 공신력이 있는 회원이다. 뭐 이런 정도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는 요즘에 인스타를 보거나 그러다 보면 물론 너무 잘 가르치는 뭐 인플루언서 분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그런 분들도 요즘에 막 레슨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근데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자격증만 쭉 해놓고 나는 이제 20대 초반에 나는 레슨 엄청 잘한다라는 거를 너무 자부심 있게 말을 하는데 가끔은 뭐 정말 이것만 하면 골프 스윙이 다 된다라는 것처럼 얘기를 할 때가 있어서 좀 그럴 때 가끔 이제 조금 그런 낚시 같은 그런 그 썸네일 보고서 이렇게 좀 걸리는 경우가 많고 솔직히 나도 그런 경험이 있는 게 잠시만요. 네. 오디오 한 번만 체크하고 네. 그 낚시 같은 썸네일 낚시 네. 이야기 좀 이어갈게요. 네.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요. 아니 오늘은 그냥 편한 얘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래, 그걸 알아서 저 작가님이 편집할 거를 할 그러다가 거잖아요. 나중에 나 이 말을 빼주세요 그래 작가님한테 그 얘기하면 뭐지? 되지. 어떤 영상은 혹 하는 게 있거든. 딱 썸네일 보고 이거 한 방이면은 몇 마일에서 몇 마일. 한 30야드가 늘어나니까 이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뭘 가르치는데 좀 궁금해하잖아.